계속해서 매거진 초대석 이어갑니다. 2016년 겨울 이 수만 개의 촛불이 서면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날 촛불 사이로 울려 퍼지던 이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야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박종철 합창단 30년 전 6월 그 뜨거운 거리를 누볐던 이들이 마주한 촛불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분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는 또 어떤 걸까요? 오늘 함께 이분들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종철 합창단의 지휘자 이민환 교수님, 단장 배경재 교수님, 부단장 박철 목사님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스튜디오를 세 분이 꽉 채워주셨습니다. 먼저 세 분 각각 좀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단장을 맡고 있는 배경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철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휘자 이민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합창단을 꾸리고 계십니다. 박종철 합창단.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배경재 교수님. 네, 저희 박종철 합창단은 지난 8월에 창단된 남성 합창단이고 현재 26명의 단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합창단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박종철 열사와 87년 6월 항쟁의 정신을 기리면서 시민문화운동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창립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박종철일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박종철의 이름으로 이렇게 뭉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민환 지휘자님께서. 네, 지금 단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내년 2017년은 6월 항쟁 기념회가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1월 14일은 돌아오는 1월 14일은 박종철 열사의 30주기 추모일입니다. 부산의 아들 박종철을 기리는 동시에 민주화로 가는 문화운동에 좀 보탬이 되고자 실명으로 합창단 이름을 정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 박종철 합창단의 지금 단원들의 면면은 어떨까 굉장히 또 궁금한 부분인데요. 배경재 네. 교수님, 어떤 분들 모여 계신가요? 나이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3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모였고 예. 다양한 분야에 각기 종사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직자 그리고 교회 성직자, 기업인, 자영업자, 시민단체, 실무자, 그리고 시인, 정당인 등 매우 다양하지만 한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모여 계신데요. 이민환 교수님, 오늘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노래를 부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들은 그 일반 합창곡과 민중가요 가리지 않고 연주할 계획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네. 필요하다면 거리에서도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정기 연주회뿐만 아니라 그냥 불러주는 네. 어느 곳에서나 지금 노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면에서 열렸던 촛불 집회에도 무대에 오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단원들에게 무대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합창 경험이 있던 단원이라 해도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그것도 2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대는 모두에게 처음이었죠. 네. 지난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날 시국대회 참여는 저희 박종철 합창단이 창립되고 첫 무대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2016년 이른바 11월 항쟁 이런 표현도 있고 그 시민혁명 그 현장에 저희 합창단이 함께 했다는 것이 가슴 벅찬 일이었고 네. 앞으로도 내내 기억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그 무대에 오르시면서 참 그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 30년 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6월 항쟁 때 세 분은 어디서 어떻게 보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직접
듣는다는 게 사실 좀 영광스럽기도 한데요. 세 분께 모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박재 목사님. 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저는 그때 그 강원도 정선에서 첫 목회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당시 제가 요주 인물 선인으로 그렇게 이제 낙인 찍혀서 그 시절에도 그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렇게 있었는데 예. 그래서 60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보름 정도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택 앞에 경찰 집차가 2대가 이렇게 대기 있었고 경찰 그 사법공무원들과 또 군청 직원들이 나와서 사택을 아주 뭐 이렇게 에워싸고 그러고 있었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어요. 예. 너무 분해갖고 바깥 출입은 못하고 그래서 사택 그 나무 기둥에 조각칼로 참을 인자를 쓰면서 그 분노를 사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그 느끼셨던 그 분노를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우리 청년들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배경재 교수님은 그때 당시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87년 저는 30 중반 나이였습니다. 그 뒤늦게 석사과정 공부를 시작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서울 홍익대학교 학내 집회 그리고 가두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그 최루탄이 참 지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좀 후에 그 연세대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 신촌 로타리에서부터 수소문까지 시청광장까지 그 왕복 한 8차선 대로에 서울 시민들이 그 조문 인파가 꽉 찼죠. 대단한 그 인파였습니다.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랬군요. 우리 이민환 교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나요? 뭐 저는 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부산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냥 넥타이 부대, 박수 부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도 참 우리 지금 촛불 집회에 그 수십만 명이 모인 수백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 한 사람으로 촛불을 들었던 그 모든 시민들의 마음은 아마 그때와 지금이나 똑같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87년도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쭉 들어봤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뭐 집회의 분위기나 문화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불리는 노래들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민중가요 불려졌는데 지금은 뭐 대중음악이 집회의 한가운데 중심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좀 격세지감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촛불 집회 또 참여도 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이민환 교수님? 87년 항쟁 때는 군부 독재에 대한 민주화의 열망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쟁 주체 세력인 젊은이들의 그 시위 양상도 좀 거칠었던 점이 있었지만 뭐 이번에는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 연령대를 초월한 전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매우 평화적이었습니다. 예. 평화적인 시위가 다양한 국민들을 광장으로 찾아오게 했고 자연히 대중음악이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음악들은 많이 달라졌고 문화도 많이 달라졌고 분위기도 사뭇 다르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현 시국에 대해서도 모두들 좀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중대한 역사적인 변곡점을 지니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내일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기대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민환 교수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정부는 무능했지만 국민들은 참 위대했습니다. 다음 정부들은 국민을 지금보다 훨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민이 애써 이루어놓은 시민혁명의 성과를 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권이 차지하면 어쩌나 좀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걱정과 기대가 좀 교차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그 박근혜 그 게이트를 통해서 가장 큰 수확은 국민들이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이를테면 그동안 정치 혐오 또 무관심에 빠졌던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촛불을 들기 시작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기 시작했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서면 집회가 막 시작될 무렵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자유 발언을 주로 했는데 자유 발언에 나서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자유 발언하면 뭐 나도 나설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됐죠. 예. 마침내 박근혜 탄핵까지 이제 가져오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뼈아픈 아픔 또 실패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낙관합니다. 대단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참담했던 9년을 청산하고 남북 화해의 길로 나갈 것이다. 새로운 문화, 정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낙관론, 기대감이 정말 현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난 그 100년이라는 뭐 시간을 두고 한국 현대사를 한마디로 말한다 하면 격동의 세월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왔고 희생이 되기도 했죠. 전쟁도 겪었고요.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여전히 힘들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계기가 주어졌다고 봅니다. 앞에 이제 두 분 우리 교수님, 목사님 이제 우려였던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낙관의 말씀도 하셨지만 이 양쪽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저는 또 크게 이렇게 좀 볼 때 저도 좀 낙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권력이 청산되어야 하고 당연히 네. 또 정의롭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내딛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멀지 않아 지금 청년이 될 10대를 포함해서 예. 지금 20대, 30대 결국 젊은 세대가 이 나라를 바르게 바꾸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앞으로 많은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다르게 드려볼게요. 이 촛불 민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 어떻게 이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목사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촛불 민심이 탄핵 정국을 가져오게 했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정지를 당하고 대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금 맡게 되었는데 예. 황교안 총리가 일테면 사드 조기 배치라든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든지 또 한일 군사 협정 문제라든지 성과주의 도입 등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집회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죽 써서 개 줄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혹여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를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촛불 민심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또 어떻게 그 힘을 결집해 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촛불 민심은 정확하지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치인들처럼 정치공학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있고 절대로 중도에 꺼지지 않습니다. 자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촛불 민심이 시민혁명의 완결을 이뤄낼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촛불 민심 그 에너지 결국은 시민혁명, 시민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또 박종철 합창단도 또 그 촛불 민심 그 에너지 그것들을 담아내는 좀 좋은 그릇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혹시 백영재 교수님 단원 모집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단원이 아까 26명이라 네. 말씀드렸는데 네. 적어도 40명은 넘어야 합니다. 네. 근데 저희 합창단이 그 박종철 열사의 이름을 쓰는 합창단이므로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함께 생각하고 희망하는 시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입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박종철 합창단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요. 예. 다음 카페의 검색창에 예. 박종철 합창단을 이렇게 치시면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좀 중장년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떤가요? 목사님. 네. 앞서 우리 백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박종철 합창단 대원들이 좀 충원돼야 되겠다. 네. 적어도 한 40명쯤 그래서 명실상부한 그런 합창단까지 그 규모까지 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합창단이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정식으로 오디션도 이제 그렇게 봐야 할 것이고 네. 그런 전문성도 갖춘 그런 합창단이 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CBS에서 우리 박종철 합창단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홍보 역할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유,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 촛불 집회에서 첫 무대에 오르셨으니까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공연을 해 나가셔야 될 텐데 공연 계획 있으신가요, 교수님? 예, 그 다음 달 13일 박종철 열사 30주기에 저희들이 연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연말쯤 창단 연주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2017년에 그 공연 계획표가 꽉꽉 좀 채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종철 합창단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음악 한 곡을 나눠주시면서 저희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휘사이신 우리 이민환 교수님께서 선곡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 곡 들을까요? 예, 우리 바로 다음에 연주할 그날이 오면 이 곡을 한번 듣고 싶네요. 그날이 오면 네. 이 곡 들으면서 그러면 오늘 세 분과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